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경기였습니다. 다소 좀 조용하게 이번 주에 첫 번째 거래를 마치는 모습인데요. 선수별로는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홈런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 퇴장당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이번 한 주를 좀 정리해 봐야 될까요? 오늘 해설에는요,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횡성에 가서 한우 먹고 왔습니다. 요즘 잘 나가시나 봐요. 아닙니다. 그쪽에 좀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왔습니다. 어떻게 에너지 보충하셨는데 시장에서 그 에너지를 좀 마음껏 발산하셨나요? 어떠셨어요? 혼자서 그냥 에너지 계속 방출했던 것 같고요. 네, 장은 좀 어땠던 것 같으세요? 네, 시장은 굉장히 좀 우려를 굉장히 좀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하락세를 키우면서 처음엔 좀 우려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잔잔하게 그래도 잘 마감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의 뭐 매도폭도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기관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일단은 뭐 연말 분위기다 보니까 뭐 대주주 요건도 좀 변화되는 것들 때문에 네. 좀 종목별로 굉장히 좀 희비가 교차하는 종목들은 많았습니다만 그냥 좀 잔잔한 좀 업다운도 그닥 크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제가 좀 욕을 해야 되나 봐요, 방송에서. 제가 욕을 하고 시작했더니 해주세요, 아까 저희 시원하게. 준비할 때 멘트 재밌으신데요. 오늘. 횡성 한우 저도 네.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주말에 허 의원님 주말에 뭐 하셨어요? 시장총, 네. 저는 교회 갔죠. 그러면 또 주말에 오늘 그- 시장에서 좀 뭔가 홀리한 네, 네. 기분을 느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농담하다 보니까 제 멘트를 까먹었네요. 시장 어쨌든, 어떠셨어요, 시장? 예, 시장 분위기는 일단 아침에 한 9시, 10시, 1시간 동안에 막 선물 쪽에서 많이 흔들어 놔가지고 네. 왜 그런지 또 전화를 했더니 휴가를 가셨더라고요, 이분이. 어. 그 아까 지금 뭐 휴가 시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대부분 또 자리를 많이 비우신 것 같기도 하고요. 매니저도 그런 것 같고 뭐 연구원분들도 좀 뭐 팀장급으로 해서는 다 가신 것 같아요, 휴가를. 그래서 SNS에 자기 지금 뭐 하와이에 있다고 뭐 이런 걸 올라오고. 그래서 좀 분위기는 일단 연말 장세에 확실히 거래 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전체 기술적인 흐름은 일단 21선 닫고 나서 거래소는 약간 조정 분위기 그대로 좀 연장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한 1% 남짓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92% 선에서 반등 나왔으니까 지수가 20일이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8%가 올라야 만나는데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만날 때까지 왔는데 4%씩, 1점 몇 %씩 4일간 올라오고 나서 이번 월요일 좀 쉬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다 둘 다 조정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한산한 기운이 감돌았죠. 그럼 이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달렸던 선수들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디오입니다. 그리고 2번 타자는 안랩, 장중에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3번 CS-윈드, 4번 타자 S-오일입니다. 5번 타자 크라운제과, 6번은 신성솔라에너지, 7번 타자 AP시스템입니다. 8번 써니전자와 마지막으로 9번 타자 기아차로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9번 타자 기아차 홀로 좀 부진했고요. 나머지 선수들 대체로 좀 출루를 했습니다. 사이즈도 좀 작아진 듯 보이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네, 뭐 사이즈 뭐 일단은 작은 종목들만 좀 많이 올라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일단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테마군이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는 뭐 대선 테마주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일단 탈당을 하면서 신당을 또 만들겠다고 하면서 일단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유가 테마와 함께 또 중국의 그 환경 오염 때문에 또 이런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좀 돌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크게는 OLED 쪽 신규 투자, 삼성 신규 투자 얘기가 돌면서 OLED 쪽에 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CS-윈드라든지 신성솔라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좀 좋았었는데요. 일단은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오름세가 가파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더 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시장이 좋지 않을 동안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시총이 전체적으로 한 2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그런 시장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좀 여러 종목군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허 의원님도 라인업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오늘은 뭐 이번에 안랩이 올라와 있을 정도이고 8번도 써니전자 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테마주가 잠깐 지금 장 마감 정리하고 왔는데
정치 테마주 거래가 제일 많았더라고요. 1등에서 10등 사이에 거의 다 안철수 테마주로 뭐 채워질 정도로 상당히 거래가 많이 그쪽으로 쏠렸던 것 같고요. S-오일이 4번 쳤는데요. 뭐 미국에서 일단 오바마가 40년 만에 뭐 원유 수출 뭐 허가해 준 거 관련해서 최고 수혜 준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도 정유준 AS-오일이 그리고 뭐 신성솔라 들어와 있고 CS 윈드.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뭐 에너지하고 정치 테마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요. 예. 네, 예. 뭔가 사이즈가 작고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선수들 많았는데요.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떤 선수가 눈에 띄세요? 네, 오늘 좀 관심을 깊게 좀 봤던 종목이 디오입니다. 디오 같은 경우는 다들 좀 아시는 회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랑 좀 내용은 비슷한데요. 다만 임플란트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신기술 쪽을 요하는 신기술을 가지고 나온 그런 회사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허가를 취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상승 추세를 그려주고 좀 신고가를 내줬습니다. 또 임플란트 시장이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성장성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디오 같은 경우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 그러더라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다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절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사들의 굉장히 좀 기술력이 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디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술력이 많지 않더라도 이런 디오 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쉽게 오히려 좀 쉽고 굉장히 좀 절개도 하지 않고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향후 중국의 인허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성장성도 예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임플란트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임플란트 안 했습니다. 허위원님은 혹시 하셨나요? 아니 그럴 나이가 아직 안 됐죠 우리는. 예. 근데 주변에 하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잇몸도 뚫어야 되고 좀 많이 아프시고 네, 힘든데 힘들죠. 지금 이식도 해야 그래서 되니까. 안 좋으신 분들은. 예. 그래서 기술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요 확산과 함께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이 디오뿐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도 오늘 50일 신고가를 좋았었어요. 경신을 예. 했더라고요. 예. 게다가 이 코스닥 시총 14위 정도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또 크게 치아 의료기기 쪽으로 묶으면 바텍도 최근에 흐름 상당히 좀 양호한데 이쪽으로 좀 함께 좀 더 큰 그림에서의 성장까지도 꿈꿔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는 일단은 중국의 GDP가 좀 올라오면서 이런 치아 쪽 같은 경우는 GDP 수준이 어느 일정 수준 부분을 올라서야지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장이 좀 열렸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치아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에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성장하는 어떤 테마가 아니겠는가, 업종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장을 열어놨다고 보면은 디오는 그 후발주자로 좀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디오 사실 중간중간에 알게 모르게 저희 토마토TV에서도 추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양호했네요. 그리고 허위원님의 관심 선수도 뭘까요? 예, 오늘 제일 못 쳤어요. 9번 타자 기아차입니다. 기아차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 안 좋던데요. 네네, 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제 생각이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오늘 좀 안 좋았던 부분은 환율이 신용등급 뭐 이거 얘기 나오면서 네. 아침부터 조금 뭐 움직였었고요. 아까도 답답해서 9시, 10시 선물 팀장한테 연락 좀 해보려고 했더니 놀러 가시고 계시고 알 수도 없었고 어쨌든 네. 뭐 그래서 1시간에 그 약간 미궁 속으로 빠졌는데 시황이 그때 뭐 엄청 움직였어요. 오늘 아침 개장하고 나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환율에도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당연히 환율 연결되면 뭐 기아차는 수출주이고 또 같은 그룹 내에서는 환율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자체 이슈로는 저는 이걸 좀 봤는데요. 이게 뭐 제 생각이니까요.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캐피탈 그 뭐 보유 물량 관련해서 지위가 갖고 있던 물량 중에 한 20%면 2천만 주 정도를 다시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네. 단가를 보니까 장외에서 현대캐피탈이 한 3만 원 정도 거래되더라고요. 네. 주당 순이익 EPS가 한 2,000원대니까 퍼는 한 12배, 13배 지금 장외에서 거래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캐피탈 가져오려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거기 보니까 23%인가 뛰어오는데 기아차가 20% 가져올 거고 뭐 현대는 한 3%밖에 안 가져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기아차가 좀 움직였는지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뭐 돈이 좀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신흥시장 쪽 움직임이 좀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좀 센티멘탈 측면에서도 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은 오늘 자동차주들의 약세 왜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현대캐피탈 뭐 G 물량 때문인 것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뭐 작은 물량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정말 기아차가 가져가는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본업에 무게를 둬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충격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쪽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달러가 강세 기조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뭐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굉장히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마켓 캐파가 좀 커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저유가이기 때문에요. 뭐 전기차라든지 이쪽에서 좀 한 발 정도 뒤지고 있는 현대차에게는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판매고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뭐 현기차에서는 15개 정도의 신차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수준인데요. 뭐 그런 부분에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현대차의 좀 제네시스 모델이 굉장히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럭셔리 라인으로 네, 따로 맞습니다. 했잖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한때 굉장히 안 좋다고요. 뭐 회사 망한다는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K 시리즈가 나오면서 2만 원대부터 거의 7만 원, 8만 원 선까지 좀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 다시 한번 좀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자동차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네시스는 하나같이 다 의견이 예쁘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의견이 좀 모아지더라고요. 오늘 기아차 조정식 매수로 또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선수 볼까요, 과장님? 네, 이번에는 안랩입니다. 뭐 모두들 좀 테마주로 많이들 좀 알고 계세요. 뭐 안랩 뭐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V3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한 1위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긴 장대 양봉을 좀 놔줬는데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상승에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때문에 좀 테마주 성격으로 좀 오른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일단은 뭐 정치 테마주를 물리면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퇴색되는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회사를 보더라도 PER이 한 50배 수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테마주 치고는 그렇게 센 편이 아니다라고 좀 느껴질 정도거든요.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이익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또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큰 회사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받아도 되겠다. 다만 뭐 추가적인 상승에는 물론 테마주 성격이 강하겠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그만큼 어려운 종목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업 가치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에는 좀 추격 매수는 제가 봤을 땐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승이 뭐 추가적인 하락을 또 의미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전에 대선이 있었던 해 있잖아요. 그때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더라고요. 그때 안랩 주가가 16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는 몇몇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정치 테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보면은 사실 안랩뿐만 아니라 써니전자도 있고 그림도 비슷했어요. 주말에 거기 갔다 왔어요. 사실 장모님이 권사 취임하셔가지고 네네. 거기 지방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이제 목포 광주 지역이에요. 네네. 분위기 어떻던가요? 그래서 딱 한 명하고 이야기하고 왔어요. 제가 저희 처남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광주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 테마주 관련된 그 주인공을 그랬더니 광주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속으로 느낀 게 언론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뭐 갤럽이니 어디서 조사했다 그쵸, 해서 뭐 그쵸. 누가 유력하고 이런 거는 네네. 사실은 요즘에 다 모바일로 하지 집전화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것도 그래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플로우하고 실제로 지지세하고는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 실제로 나오는 거랑은 괴리가 좀 있군요. 한 명 얘기예요. 그 한 명 얘기. 그래서 이게 전체 의견은 아닐 텐데 맞아요. 그 그것도. 천남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장인어른은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정치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뭐 테마주의니까요. 이거를 접근은 테마성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항상 저희도 이제 시세판 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저거를 사면 얼마를 갖고 살 수 있겠는가 싶은데 뭐 오늘 하고 말 것도 아닌데 큰 돈으로는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좀 해볼 만한데요. 현재로서는 오늘 보여준 걸로는 안철수 의원이 1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테마는 많이 꺾여 있고 그리고 뭐
반기문 테마도 약간씩 올라오고 김무성 테마는 그냥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로는 지금 안철수가 1등이다 오늘까지는. 그 김무성 그렇게, 대표님 자체가 요즘에 좀 조용하시잖아요. 그냥 이슈 있으면 그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관련주 오르고 또 다른 분이 기자회견을 하면 또 오르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정치 테마는 뭐 테마주니까요. 그러면은 또 국제 유가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관련해서 움직였던 선수들도 오늘 라인업에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SO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정유주들 꾸준히 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또 미국 쪽에서의 유가 그 원유를 이제는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왜 수혜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쪽에서 판매가 허가가 됐고 그러면서 일단은 뭐 유가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좀 바닥을 좀 잡아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제는 견제를 좀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으로 뭐 20불까지 갈 수 있다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국 그 에너지 기업들의 이런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좀 굉장히 견고하게 버틴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놀랍기까지 할 정도로 잘 지켜내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의 에너지 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셰일가스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한국 시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일단은 유가가 반등에 나선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시장이 한번 겪고 난다면 슈퍼사이클이 한번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의 좀 어떤 화학 쪽에 좀 카펙스가 굉장히 좀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카펙스를 늘려놓은 것들이 나중에 한 2, 3년 뒤에는 좀 빛을 볼 수 있는 이런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SO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봤을 때 기업들의 현금이라든지 이런 자산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또 더군다나 또 배당도 또 연말에 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중순까지도 충분히 괜찮은 그림 나오지 않겠는가. 다만 뭐 유가가 추가적으로 20불대에 진입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견고한 흐름을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유가 정유주들 움직이면 SK이노베이션이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SO일이 특히나 강했고요. 또 이게 특별히 강한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예, 일단 아람코 쪽이 최대 주주고요.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빼가야 되는 상황이고, 단가도 OSP 싸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WTI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WTI 자체, 그러니까 미국 본토 내에서 WTI는 주가가 올라가고, 밖에서는 기름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두바이 갖다 쓰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기름값은 떨어지니까 원재료 단가는 떨어지게 되는 효과인 거고 완제품 단가는 WTI 올라가는 거 연동해서 같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쪽 시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그 13.5개년 계획 이야기 들어보니까 환경 문제 스모그 오늘도 계속 뉴스 나오고 진짜 밤이더라고요. 거기는 내일까지 22일까지는 계속 적색 경보를 하는데요. 3,000조, 그러니까 17조 위안이니까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딱 3,050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5년 동안에 환경 보호하는 데다 쓰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풍력하고 태양광 쪽하고 전기차 쪽은 오늘 시장이 보여준 것처럼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신성 솔라 에너지도 오늘 24%나 좀 급등을 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MVP 뽑아봐야죠. 네, 오늘장 MVP는요, 디오입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였습니다. 디오. 디오는 6.51% 상승하면서 325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 3500원에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 경기 또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저녁에는 또 눈에 띄는 경제지표가 없어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가장 큰 포인트는 유가 하락이 아니겠는가 좀 싶습니다. 유가 하락에 전 세계 그 투자자들의 눈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준다면은 시장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내일 같은 경우에도 또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어느 정도 축소가 된다면은 그동안 한 3천억에서 2천억 수준에 나오던 수준에서 1,000억 미만으로 좀 나와주기 시작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견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스 같은 경우도 신용 등급을 좀 어느 정도 올려줬고요. 사상 최대치로 올려줬고요. 또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충분히 좀 상승을 하면서 여타 신흥국 대비해서는 매력도가 충분히 더 높은 국가가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후폭풍에서도 좀 견고한 흐름을 좀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금요일이라든지 오늘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좀 그늘에서는 좀 벗어나는 한국 증시가 아니었는가 좀 이렇게 생각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국제유가 얘기하면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국제유가? 일단은 앞으로? 지금 국제유가를 굉장히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국제유가가 10불 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충분히 경제가 잘 돌아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일단은 바닥을 좀 20불 정도로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받아주는 상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0불 위로는 올라가기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 40불에서 30불 사이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도가 적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물론 여타 뭐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나 리포트 쪽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그 1월물에 대해서는 그 유가 1월물에 대해서 네. 좀 쇼커버링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중 골든타임 하면서 유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이 전문가분들이나 좀 질문을 드렸는데 대체로 이 하단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또 10불이나 20불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갈 거다. 이런 데 좀 의견이 많이 모아졌던 것 같은데 권 과장님도 비슷하게 주셨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또 내일 경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 궁금해집니다. 클린업 트리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는요. 1번은 류고요. 2번은 디오, 3번은 동성화학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영화 관련주 NEW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던 종목입니다. 한 13,000원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해서요. 한 30%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대우의 흥행 부진 실망 매물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뭐 대우 때문에 주가가 오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셨다면서요? 네, 대우 같은 경우 개봉 한 날 좀 가서 좀 봤는데요.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뭐 1,000만을 찍을까라는 좀 어느 정도의 좀 시각은 좀 보수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싶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한 1,000억 정도 시총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날아갈 정도의 영화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매력도가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만 한 6개 정도의 영화가 좀 개봉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물론 대작은 한 2개 정도 될 것 같고요. 한 4개 정도는 좀 소소하게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수준의 영화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뭐 작은 영화나 큰 영화 쪽에서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는 것은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일단은 뭐 한중 합작 드라마이고 동시 방영을 또 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현재 가격에서는 물론 차트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수급 자체도 기관에서 연일 팔아대고 있지만 연말까지 저점을 잡는다고 봤을 때 저점을 잘 잡아둔다면은 다시 반등의 요지가 큰 그런 종목군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주가가 50일 신저가 부근이네요. 허 위원님도 원래 영화 좀 좋아하시잖아요. 이 영화 얘기 좀 들은 거 있으세요? 혹은 보셨나요? 네. 호랑이는 못 봤습니다. 그때랑 옷은 똑같은데 호랑이 잡으러 가던 날하고. 네. 호랑이가 재미가 없나요? 보셨어요? 호랑이 많이 안 나오나요? 조금 지루하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만 뭐 그냥 호랑이만 잡으러 다니나요? 계속? 그건 아닙니다. 산속으로? 스포일하면 또 나중에 뉴에서 안 되기 때문에 뭐 말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재료가 극장에서. 좀 약했나 봐요. 뭐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애국심인가요, 역시 그것도? 뭐 일본 어떤 거? 애국심은 좀 아닙니다. 있는. 네.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호랑이만 나와가지고 재미가 없었나 보네. 요즘에 보면은 이 극장가의 대결 구도가 히말라야하고 대호 이렇게 좀 나뉘는데 대체적으로 제 주변에서 보신 분들도 그렇게 막 꼭 가서 봐라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스타워즈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스타워즈 쪽으로 너무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소외되는 경향이 없잖아 좀 연말에 있는 또 것 영화 같은데.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